2024년 프론트 퍼블릭 헬스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사회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이 낮아져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의 사회 참여 활동에는 친구 및 가족과의 모임, 문화 또는 엔터테인먼트 활동 참여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과 휴식을 제외한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재에 감사함에 더 크게 생각하게 되는 친구에 대해 지난 에피소드이자 공식적인 호모 학술회 1회에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런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방법, 게이들의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게스트로 출연해주셨던 닉, 아사님, 아기사자님, 그리고 삐삐뽀뽀님 모두 이쪽 영어 회화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소중한 인연인데요. 이 중 개인적으로 모임에 대해 가장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 싶은 분을 오늘의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바로 이태원의 마녀, 이태원의 여왕, 삐삐뽀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파님. 그리고 우리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온 삐삐앤 뽀뽀입니다. 여전히 강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라. 알라. 너무 다시 이제 팟캐스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우, 제가 더 감사하죠. 나와주셔서. 아니 사실 그 저번에 19금 에피소드 출연한 이후에 다시 제가 초대받을 수 있을까 정말 걱정했거든요. 왜 그러죠? 왜? 아니 그때 제가 너무 끼를 대폭발했던 것 같아서 정말 아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요. 네.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폭발시켰던 끼는 사실 그 우리 피뽀님이 가지고 있는 끼의 한 60%도 안 되지 않나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황송하고 감사가 넘쳐 흐르네요. 아우,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매님.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지내고 계시겠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잘 지내고 계실 네. 겁니다. 또 이렇게 긴 연휴를 또 각자의 방식으로 힐링하면서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 에피소드, 19금 에피소드 같이 그 아사님, 아기사자님과 녹음한 에피소드를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네, 사람들 정말 사실상 저희 게릴라의 첫 19금 에피소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9금 딱지를 보고 얼마나 클릭을 하던지. 어머, 정말 황송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19금 에피소드를 올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네, 사실 내용이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2부로 나눠서 두 회차로 올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1부 조회수랑 2부 조회수를 비교해 보면 1부가 어그로가 너무 끌려가지고 저희 음, 전체 에피소드 조회수 1위를 찍었습니다. 어머, 진짠가요? 네. 축하드려요. 어머, 최초로 1위를 찍었어요. 어머, 진심인가요? 물론 어머, 아직까지 이제 한 11개 정도 에피소드밖에 없긴 한데 이제 그중에 네. 압도적인 클릭 수를 기록했다. 세상에 정말 어머,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알라. 근데 이제 너무 투명한 게 1부 듣고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대충 눈치채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부는 조회수가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어머, 어머, 정말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들으면 재밌는데 왜 바로 안 아, 들어주실까 좀 아쉽기도 한데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 친구분들이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정말 제 친구분들이 정말 광팬이세요. 진짜로.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삐삐뽀뽀님이 나온 에피소드도 되게 열심히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듣고 나서 반응이 네. 어땠나요? 일단은 아직도 그 제 절친들이, 네. 이제 게이 절친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나 봐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팟빵을 한다는 예, 것이.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팟캐스트에 초대받아가지고 저의 이런 생각을 나누고 얘기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럴 걔네들은. 수 있지, 맞아요.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출연하면 친구들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들어주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피드백도 해주시나요?
피드백도 해주고 근데 다 친구니까 친한 친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긍정적인 피드백이긴 한데 너무 감사하다. 예. 근데 정말 그 너의 그 사투리 어쩔 거냐? 아이, 그게 또 매력이죠. 너의 그 끼 어쩔 거냐? 너는 큰일 났다.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데 너무 웃겨요, 정말. 맞아, 맞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지금 애초에 누군지 특정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음. 끼를 얼마 떨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얼마 안 떨었는데. 아, 그렇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되게 다양한 매력들을 에피소드에서 또 우리 삐삐뽀뽀님이 매력이 정말 다양하시고 매력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어, 쓰리썸이 아니라 우리 단둘이 좀 오붓하게 진행을 음,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초청을 드렸고, 네. 네, 그리고 주제도 어떻게 보면 그 사실 삐뽀님이 되게 따뜻하신 분이세요. 끼도 많고 정말 재능도 많고 매력적이신 분인데 그 많은 매력들 중에 따뜻함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아껴주시잖아요. 어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면모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또 저희가 이제 음, 영어 회화 모임 오프라인 이쪽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 모임에 대한 네, 얘기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대본과 주제를 잡아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모임에 대한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들으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음파님이 이 팟캐스트 주제를 모임으로 정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음파님은 제가 얼마나 이 모임을 사랑하는지 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사랑해 주시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제가 주말이면은 거의 매주 토요일 날에 이 모임을 나가요. 정말 특별한 행사가 개인적으로 있지 않는 이상 꼭 나가시죠.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모임을 나간 지가 사실 한 2년 반 조금 넘었는데 이 모임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정말 거기에서 만난 이런 멤버들, 네. 자매님들이 너무 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맞아요. 정말 이 모임의 그 모임에서 느끼는 그 유대감, 아하, 그 친밀감 아하. 그게 정말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벌써 2년 반이나 되셨군요. 모임에 나온 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아무튼 네. 이제 그렇게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삐뺀 뽀뽀님 같은 분들이 이제 모임에 계속해서 나와 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따뜻함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저희가 이제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삐뺀 뽀뽀님은 우리 모임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데 이 영어 네. 회화 모임,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만났던 영어 회화 모임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나이 공개를 해도 될까요? 그거는 뭐 up to you. 약간 좀 청취자분들이 약간 좀 더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에? 일단 제가 올해 벌써 38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정말 최강 동안. 사실 외모만 보면은 한 28? 많이 써봤자 29? 어, 왜 그래요? 정말. 정말 아니요. 이빨린 아니야, 말이야. 진짜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진짜 공감하실 텐데, 삐삐뽀뽀님이 정말 동안이십니다. 외모만 봤을 때는 절대 나이를 유추할 수 없어요. 정말 황송할 따름입니다. 일단 제가 올해 벌써 38인데 사실 제가 이 영어 회화 모임을 35 하고도 반쯤 되었을 때 조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쪽 게이 모임이든 소위 말해 이태원 종로 생활 같은 걸 이쪽 문화에 전혀 발을 들이지 않고 살았었어요, 제가. 되게 늦게 데뷔하셨네요. 네. 근데 이 영어 회화 모임에 사실 제 인생 첫 게이 오프라인 모임이었는데요. 네. 모임에 조인하게 된 건 어느 순간부터 약간 주말마다 솔직히 너무 외롭고 약간 외로움을 넘어서 고독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제가 이쪽 게이 친구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서울에서 정말 친한 게이 친구가 별로 없이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게이로서 잘 살고 있는 걸까?
음. 그리고 앞으로 결혼도 안 할 텐데 약간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아, 정말 이쪽 친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큰 용기를 내서 참여한 게 이쪽 이 영어 회화 모임이었어요. 오. 정말 큰 용기를 내셨네요. 정말 큰 용기를 내셨네요. 네. 정말 큰 용기. 왜냐하면은 제가 게이 모임에 조인하기 전까지 이런 약간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게이들은 좀 너무 기가 세다, 아 그럼요. 무섭다, 맞아요. 뭔가 배신한다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약간 치정 뭔가 다 드라마를 쓸 것 같은 그런 경험해 보지 못 맞아요. 않았을 때 생기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사실 또 제가 왜 굳이 영어 회화 음. 모임이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영어를 쓰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예. 영어를 그냥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말을 하고 사용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쪽 그래서 이 영어 회화 모임을 선택했어요, 사실. 일단 민폐성에 부합했다. 네. 그쵸, 그쵸. 사실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특히 한국에서만 살면서 해외 생활을 안 하면 그게 좀 어렵고 그리고 사실 영어라는 게 쓰면 쓸수록 계속 뭔가 익숙해지는데 또 안 쓰면 영어 실력이 퇴화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면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음. 영어 실력이 퇴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데벨로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어 회화 모임을 나오고 나서 영어 실력이 좀 부쩍 는 것 같아요, 더. 아, 그래요? 원래 잘하셨는데 더 는 네. 것 같다. 약간 좀 더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해야 되나? 아, 맞죠, 맞죠,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그쵸, 그쵸. 그러면 이 모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 모임은 그 이쪽에서 유명한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도시. 홈페이지. 네네. 도시라는 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이쪽 음. 게이 모임 음흠. 이런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많잖아요. 광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네. 그래 그쪽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운파님은 어떤 계기로 이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사실. 정말 궁금할 정도까지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삐뽀님 말씀을 듣고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제 생각에 오프라인 모임은 이 커뮤니티 활동이 그러니까 게이로서의 뭔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네. 마지막에 뚫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었거든 저한테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오프라인 모임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익명성, 모르는 사람들이 단체로 있는 곳에 내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얼굴 다 공개되고. 맞아. 그 사실 그 오프라인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나가면 내가 뭔가 사회에 내 얼굴이 팔릴까, 나의 정체성이 너무 공개돼 버릴까 음. 하는 걱정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가장 직면하는 게 오프라인 모임이다 보니까 이런 그 영어 회화 모임처럼 이런 동호회 모임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저는 이게 최종 보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진만 하더라도 저는 뭐 어플로 만난 사람들 중에 친구가 된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친구의 소개로만 사람들을 만나 왔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김영님이라고 저랑 되게 오래 친구로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전에 그 친구보다 더 오래된 친구가 딱 한 명 더 있어요. 어머.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도 서로 생사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음. 가끔씩 그냥 얼굴 보는 사이 1년에 한두 번? 많이 와봤자 한두 번 정도 보는 친구인데 이제 그 네. 친구가 저를 꼬드겼죠. 이 영어회화 모임을 나가자. 어머.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원래 이제 영국으로 워홀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근데 영국 워홀이 그게 티오가 되게 많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이게 추첨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안 음. 되겠거니 하고 워홀에 대한 그 욕구는 있지만 그냥 '한번 넣어 볼까?'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 봤던 거예요. 근데 어. 그게 덜컥 돼 버린 거죠. 아. 예. 그때 그
저희 그분 만난 적 있는 것 같아요. 만났어요. 사실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삐뽀님이 또 되게 열렬하게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아, 그때 그 훈남 분이시죠? 훈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목구비 제일 달려있는 남자애죠. 정말 훈훈하시던데. 아, 우리 그때 그 디프리도 같이 갔었잖아요, 디프리. 맞아. 디프리 갔었죠. 디프리 갔었죠. 그 친구가 이제 워홀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아예 그 스피킹을 못하는 친구였어요. 말을 아예 못하고 그냥 전형적인 음, 대한민국 교육 과정만 따라와서 문법이랑 단어는 아는데 그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잘 번역을 못하는. 그러니까 읽는 건 가능하지만 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회화가 잘 안 되는 친구였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나가보겠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T 어플로 데이트했던 상대들이 이 영어 회화 모임을 한 번씩 음. 거쳐갔던 분이었던 거예요. 어머, 근데 어머, 너무 기갈이다. 그래서 네 각자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혹시 이쪽 모임 하시는 거 있어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소소한 스몰 토크를 하다가 서로 이 영어 회화 음, 모임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각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긴 했지만.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하필 딱 그런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던 와중에 데이트 상대가 그 정보를 줘 가지고 "야야야야 이런 데가 음, 있대. 나 혼자 가기 좀 무섭다." 어, 해서 이제 저랑 같이 나가게 됐죠. 나 기억나요. 음음. 나 기억나요. 그때 디프리에서 만났던 그분이구나. 정말 훈남이었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실 생각이 그 있으신지. 친구 한국 들어왔고 이미 들어왔고 워홀은 이제 1 년이었나 2년 하고 들어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부산에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참말로 아쉽다. 참말로 아쉽다. 아니 근데 가끔씩 연락을 하면 요새도 "너 영어 회화 모임 나가?"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요새 잘 안 나가니까.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어느 음, 정도는 약간 부채 의식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한번 다시 그 모임에 음. 나가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손꼽아 석희월이라. 기다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였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그 친구는 한 2번 3번 정도 나오고 워홀 준비가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 모임에 못 나오고 저만 좀 남았다가 이제 삐뽀님이라든지 아사님이라든지 닉님이라든지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죠. 맞아요. 참 재밌었는데 추억이네요. 벌써 그것도 한 1년? 그것도 거진 한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서로 알게 되고 친해졌다가 이렇게 또 뭐야 정말 친해져가지고 우리 매일 연락하고 이런 거 맞아요.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2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모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네. 어쨌든 저도 이제 티어플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 영어 회화 모임 존재는 알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회화 모임을 꾸준히 안 나갔던 이유가 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얼마 활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운영진한테도 이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 닉네임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음. 해주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 너무 걔네들끼리끼리만 친하고 외부인들 배척하는 분위기다. 지금 우리 지금 영어 회화 네, 지금 모임이요? 영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말을 외부에서 먼저 들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맞지. 이쪽 모임 다 그렇지. 약간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음. 근데 항상 모임은 진짜 케바케 사바사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멤버의 구성은 항상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음.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맞습니다. 사람마다 사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사람은 영어회화 모임에서 좀 친하게 지내게 된 사람들 몇 명이랑 그냥 같이 영어회화 모임을 나오게 됐다. 약간 요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뭔가가 있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음. 그게 과연 모임의 문제인지 그 사람들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아마 음. 둘 다 잘못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서로 결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음.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게 정말 많은 이쪽 게이분들이 어떤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이렇게 참석하거나 조인하게 될 때 정말 이 모임에 오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뿌리를 내릴 것인지를 좌지우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약간 정말 케바케인 게
만약에 그분이 정말 너무 소극적이거나 정말 부끄러움이 많거나 근데 처음 갔는데 약간 누가 나한테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 인사해 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사실 약간 뭐 오랫동안 이쪽 생활을 안 했다가 용기 내 가지고 왔는데 약간 음, 그런 케이스면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약간 이 처음 영어 회화 모임에 나왔을 때 물론 이 영어 회화 모임을 오랫동안 나오셔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친한 이런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미 뭐 그들끼리 그 음. 내부적으로 형성된 커넥트가 있겠죠. 여태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떤 모임에 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자기 마음가짐이 다른 달린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정말 이 모임이 마음에 든다, 좀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먼저 인사를 해도 되고 이렇게 음, 좀 어느 정도 노력을 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음, 저도 엄청 소극적인 성격이긴 한데 네. 제가 처음 오신 이런 멤버님들한테 편하게 느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어, 일부러 인사를 좀 많이 하고 막 안녕, 안녕 이렇게 했던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감사해요. 정말 그렇게 말 걸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맞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모든 모임이라는 게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문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굳이 음. 이쪽 모임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어느 동호회를 가더라도 신입은 항상 약간 좀 어려운 포지션에 취해 있죠. 그 안에 섞여 들어가기 위해서 신입이 맞아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음. 그리고 네. 신입조차도 모임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서로 약간 좀 눈치를 보고 뭐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래 유지되거나 좀 규모가 큰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삐삐 뽀뽀님처럼 뭔가 신입들을 좀 환대해주고 반갑게 반겨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오히려 그게 또 부담스러워서 떠나시는 맞아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마다 그 기질이 너무 달라서. 맞아요, 진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친구의 소개 경로로 알게 됐는데 이제 친구랑 같이 가니까 사실 좀 의지할 때가 있어서 좀 그 처음에 그런 낯설었던 경험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이쪽 많은 게이 분들이 내가 오프라인 동호회를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요소 중에 진짜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그 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맞아요. 아까 삐삐뿌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대규모로 그리고 음. 차라리 술 번개면 괜찮아. 왜냐면 한 번 보고 말 쌓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모임 같은 경우는 뭔가 나도 앞으로 잘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음. 뭔가 좀 더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아무튼 이제 좀 더 이제 차차 모임이나 이쪽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그럼 삐삐뽀님은 영어 회화 모임 말고 다른 모임을 나가보셨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쪽 첫 게이 오프라인 동호회가 이 영어 회화 모임이었고 그전에는 어떤 모임도 나가본 적이 없고 사실. 어허. 근데 이쪽 그 유명한 웹사이트에 보니까 정말 수많은 이런 게이 동호회, 게이 음,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 건 약간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일단은 영어 회화 모임, 음, 일본어 회화 모임, 음. 중국어 회화 모임, 뭐 독서 모임, 수영 모임, 보드 게임 모임, 배드민턴, 테니스 모임, 또 악기 연주 모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등산 모임, 뭐 온라인 게임 모임까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이런 형태의 커뮤니티가 존재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맞죠, 맞죠. 그리고 생각보다 다들 잘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명맥을 유지해오는 모임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규모가 꽤 큰 것도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물론 또 매주 말 잠깐 열리는 이런 술번개나 음, 이태원 클럽에 솔직히 처음 가시는 안 가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클럽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열리는 뭐 단톡방? 단톡방. 그쵸, 그쵸.
네, 이런 좀 더 캐주얼한 형태의 모임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좀 더 은밀하게 가면은 이제 모임이라고 하긴 약간 애매하지만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라인 단톡방 중에 이제 음, 그룹으로 이제 서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몸의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모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다양지다. 그러니까 정말 각자의 목적과 니즈에 결 똑같은 말이죠. 사실 각자의 목적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쪽 K 모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단순한 술번개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는 취미를 공유하는 동호회 활동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저는 음, 단발성적인 모임에 대한 정보도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적인 모임의 형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생일 파티 모임. 어머, 그게 뭐예요? 동호회 회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친구가 되게 많으신 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벅차다라고 음, 지칭하시는 셀러브리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벅차지 않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쪽 생활을 좀 해서 인맥을 계속 넓혀가다 보면 이제 본인이 생일 파티를 주최해서 이제 거기에 음,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막 초대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또 되게 재밌는 오프라인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술 음, 번개도 아닌 것이 왜냐면 어쨌든 생일 파티라는 어떤 명목하에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술 번개 아닌 술 번개 같은 모임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겠다. 재밌죠, 재밌죠. 이제 그래서 이런 그런 생일 파티 모임도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이제 단톡방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동호회 모임을 단톡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 그 영어회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톡방을 유지하긴 하는데 사실상 메인은 오프라인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매주 토요일 이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영어회화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주기적인 모임이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맞아요. 단톡방에서는 뭐 공지가 주로 이루고 아니면 잡담방에서 그냥 소소하게 잡담만 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뭐 여행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 뭐 90년생, 뭐 85년생 단톡방처럼 본인들의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 뭐 아니면 서울 단톡방 뭐 그중에서도 뭐 서대문구 단톡방 약간 이런 식으로 지역 음, 위주로 사람들끼리 모여서 되게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그런 단톡방도 있는 음.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약간 좀 약간 이태원 동네 친구 단톡방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막, 사실상 네. 그 흔히 동계라고 하죠. 동네 게이라고 해서 동계. 가까이에 살아서 음, 뭐 치킨을 혼자 다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 치킨에 피자까지 먹고 싶은데 혼자 그걸 다 먹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못 먹어. 맞아요. 이제 그럴 음,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동네에 나와서 야 치맥하실 분 약간 이랬을 때 뭐 만날 수 있는 음. 사람을 리크루트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겠다. 사실 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태원 뭐 동계 모임 이런 거. 예. 근데 가끔씩 뭐 직장 끝나고 뭐 헬스장 가기 귀찮다. 그런데 막 집에 가기는 너무 싫다. 어. 근데 막 혼자 밥 먹기를 외롭고 그럴 때 약간 동네 이쪽 이렇게 동계들이랑 같이 뭐 맥주 한잔 하고 치킨 뜯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게이 사람들만의 문화인가 싶었는데 당근에 보면 또 그런 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쪽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어플이나 이렇게 커뮤니티가 집약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모임을 연다는 게 당연시 된다는 게 약간 당근을 통해서도 음.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만간 한번 동계를 한번 알아보지 않을까. 아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사실 저는 약간 동계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네. 이제 동계 모임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를 보면 이제 음. 거기도 항상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가끔씩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음. 사랑과 전쟁 펼쳐지고 어쩔 수 없어. 남자들이 다 모이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맞아. 사람이 모이면 결국에는 다 똑같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여왕벌 노릇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우, 정말 힘들다.
하지만 말만 들어도 힘들군요. 맞아요. 네, 하지만 또 그 와중에 그런 모임 속에서도 이제 저희처럼 이제 또 끼리끼리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임의 성격보다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오프라인 동호회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단톡방이나 톡방 같은 좀 더 캐주얼한 형태도 있고 그만큼 좀 각자의 성향이나 목적에 맞는 모임을 찾는 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같은 경우 오픈 채팅방에 그냥 게이라는 키워드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시니까 접근 방식은 뭐 사실상 이제 일반 도시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요. 근데 그거 네. 말고도 뭐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알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네. 저희가 약간 동호회 얘기를 하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운파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쪽 게이 동호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한번 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진짜요?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또 머라이어 캐리 정말 찐팬이잖아요. 예. 제가 또 머라이어 캐리 24년 동안 미친 팬으로 살고 있는데 그쵸, 미미. 또 약간 미미 그리고 또 이쪽 게이들이 또 머라이어 캐리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분명히 저 같은 이런 머라이어 캐리에 미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머라이어 캐리 찐팬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머라이어 캐리 앨범이 정말 많잖아요. 앨범 듣는 파티도 하고 음흠. 머라이어 캐리가 나오는 영화도 같이 보고 머라이어 음흠. 캐리 인터뷰도 같이 보고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덕질 메이트, 덕질 메이트. 어.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좀 덜 바쁠 때 네. 한번 모임을 창설해 볼까 싶기도 하고 혹시 운파님도 이런 생각 한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 진짜요? 저는 한 번도, 한 번도. 왜냐면 일단 그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할까가 너무 그 안에 무조건 드라마가 써질 텐데, 그렇죠. 그 안에 뭔가 속해서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거를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저는 이제 영어회화 모임처럼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음. 훌륭한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맞아 쉽지 않죠. 또 워낙 운파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그렇게 뭔가 공유하고, 나만의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고도 있죠. 음. 왜냐면 이제 팟캐스트를 제가 일방적으로 송출하는 거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그리고 맞아요. 이제는 슬슬 좀 가시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하면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의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생겼다 보니까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댓글들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뭐 음. 후원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음. 아니더라도 꾸준히 들어줌으로써 존재성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로 감사하죠. 맞아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저 정말 게이 베프 중에 한 명, 찐친 중에 한 명이 네. 그 음파님 팟캐스트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이때까지 모든 에피소드를 다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음파님의 그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그 감사합니다. 팟빵의 그 주제도 너무 신박하고 그 리드를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맞아 계시다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피핀퍼퍼님을 통해서 그 존재성을 또 들으면 또 약간 음, 뭔가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어머, 내가 헛짓거리 그런가요?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들어주고 어,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재미는 있지만 또 너무 가볍지만은 음, 않고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고 음, 싶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꾸준히 챙겨 들어주시고 제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고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죠.
목소리도 목소리지만은 그 진행을 너무 잘하시고 그 말을 너무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거 다 편집발이에요. 편집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데요. 참말로 부럽다. 저는 팟캐스트 초대받을 때마다 너무 송구스러운 게 제가 솔직히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것 같아서. 아, 무슨 소리야. 너무 잘하세요. 아우, 너무 잘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좀 약간 절거나 버벅이면 제가 또 기특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엄청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만들어 드리니까. 정말 수고가 많다. 정말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화이팅 해야죠. 화이팅 해야죠. 히히.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이 저한테 이런 팟캐스트가 저만의 어떤 커뮤니티 형성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음, 맞아요. 그러면 머라이어 캐리 너무 좋다. 아마 조만간 여러분 혹시 삐뺀뽀뽀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다 하면은 도시 사이트를 모임 광고글을 열심히 보다가 머라이어 캐리 이렇게 딱 이렇게 밈이 약간 관련된 키워드가 딱 음, 보이면 들어가면 거기에 삐뺀뽀뽀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렇다는 것을 알라. 근데 정말 저는 찐 팬들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완전 정말. 딥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네, 약간 정말 모든 노래를 다 알고 막 그 머라이어 캐리에 나온 영화도 다 봤고 음. 약간 모든 인터뷰를 영어 인터뷰를 다 봤고 뭔가 깊이 그녀의 그 아티스트리를 감상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지 머라이어 캐리가 그 찐팬들을 램이라고 부르거든요. 양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선한 그래서 그 목자시구나. 예. like real lambs. I'm 오, looking for real lambs. Okay? 좋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또 그 모임을 실제로 만들게 되면 또 저희 팟캐스트 한번 나와서 광고도 좀 해주시고. 어머,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훈훈한 램스들과 또 재밌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너무 말만 들어도 뭐야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어쨌든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생파 모임이라고 하죠. 생일 파티 모임이라든지 술 번개처럼 뭔가 일회성으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봤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좀 쌓여서 이제 그러고 사실 음, 전 단톡방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 봤던 적도 없고. 진짜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약간 단톡방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단톡방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익명성, 그러니까 익명 뒤에서 이제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살짝 거리감을 잘 모르겠달까? 뭔가 오프라인 음, 모임을 나가는 거면 그냥 아예 면대면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채팅으로 서로 네. 커넥팅하는 거는 뭔가 이게 나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익명성에 숨어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해서 아직 그게 조금 무서운? 아마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제가 그 오프라인 모임이기도 한데 분명히 그분들이 만날 거예요. 근데 이런 단톡방의 성향이 짙은 그런데 막 그 안에 소속돼 있는 분이 막 200명, 300명인 이런 맞아요. 단톡방을 제가 한두 번 가입을 어머. 해봤었어요. 지금도 사실 가입돼 있는 어. 상태인데 클럽을 가기 위한 음. 뭐 이런 모임인 것 네. 같아요. 클럽 막 이태원이나 종로 이런 술집이나 클럽의 정보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한 단톡방 모임인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일단은 그 규모에 한번 그러니까 놀랬고 200명?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를 뭐 공유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솔직히 우리가 이태원에 뭐 종로에 당연히 클럽이랑 바가 많다는 걸 어. 알잖아요. 근데 가장 업투데이트 돼 있는 신상 업데이트를 볼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어요. 잘 없어요. 그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단톡방에는 규모가 엄청 큰데 2주 전에 새로운 어떤 게이 클럽이 열렸다. 이름이 뭔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열고 몇 아. 시에 닫는다. 언제 가면은 뭐 줄을 덜 서도 된다. 언제 가야 가장 핫하다. 이런 신상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다. 거기에는 그 가게 사장님들이 뭐 광고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그거를 정말 깔끔하게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음. 공지사항에 이렇게 탁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딱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은데? 예.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까지 대규모로 운영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겠네요. 네.
그럼 맞아요. 거기서 그럼 댓글이나 그러니까 채팅은 엄청 활발하게 유지되나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일단은 뭐 사람들이 클럽이나 뭐 바를 음. 생각하면은 주말에만 모여서 노는 거겠다 싶지만 제가 본 바로는 매일매일 정말 거의 그 메시지가 300개가 넘는 양이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주중에도 활동하시더라고요. 정보 이렇게 정보 교환을. 뭐 정보 교환을 주중에도 하고 뭐 네. 바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많이 여니까 뭐 이제 맞아요. 뭐 평일에 퇴근하고 가고 싶은 사람 중에 오늘 가실 분이라고 해서 이제 급번개처럼 이렇게 모아서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에 막 엄청 활발하게 막 글을 쓰고 하진 않지만 그 정보 습득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게 뭐 가끔씩 제 친구들이 막 미국에서 온다든지 다른 한국 지역에서 음. 온다면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태원에 사니까. 네. 근데 제가 요즘에는 막 클럽이나 바를 잘 안 가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공유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어디 가야 될지 아니까. 그쵸, 그쵸. 왜냐면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느 정도 사실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각 클럽이나 각 바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도 약간 이태원에 종로 가게 돼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은 음. 삐삐뽀뽀님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런 대규모의 단톡방, 근데 이런 바나 게이 클럽에 대한 정말 최신상 업데이트, 뭐, 응. 뭐 이쪽 클럽은 얼마나 내야 되는지, 몇 시에 여는지, 몇 시에 음, 닫는지, 오늘 밤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게 정말 맞아. 상세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오픈 채방에 단톡방에 한두 개쯤 소속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신기하다. 그럼 그 단톡방의 회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소속되기 위한 최소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정말 이게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케바케인데 이렇게 대규모의 단톡방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근데 네. 누구나 조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은 접근성은 프리. 접근성은 정말 프리한데 어떤 단톡방은 뭐 일주일에 뭐 대화를 뭐 하는 음, 횟수가 정말 너무 적다. 그러면은 맞아. 광태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쵸, 그쵸. 근데 이 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네, 그러네. 맞아요.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메인이 아니라 그 채팅방이 메인이다 보니까 네. 뭐 일주일이나 한 달 주기로 해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분들 그걸 볼 수 있대요. 대화 채팅 수가 몇 개가 됐는지. 음. 이제 그래서 너무 채팅을 아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령 회원? 맞아 유령 회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을 좀 잘라내기도 하고 왜냐면 내부 정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외부로 발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해가는 부분이긴 해요, 정말. 맞아요. 그 모임을 또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룰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오프라인 모임 경험이 있다면 베스트와 네. 워스트 각각 하나씩 한번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삐삐뽀브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베스트와 워스트를 꼽기가 좀 그런 게 사실 제가 오프라인 동호회 모임이 사실 이 영어 회화 모임이 처음이니까 네. 이 영어 회화 모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네. 베스트는 지금 제가 참여 중인 영어 회화 모임이에요. 왜냐하면은 음, 제가 알기로는 이 영어 회화 모임이 꽤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그렇죠. 매주 토요일 2시간 동안 딱 정해진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영어 토론을 진행하는데 일단은 제가 너무 좋은 게 정말 다양한 주제에 이렇게 노출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할 거리들이 매번 던져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영어 실력도 늘긴 늘겠지만은 약간 참여자들이 멤버들이 그 직업이랑 연령 그 배경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죠, 맞죠, 맞죠. 이제 특히 이제 아예 국적이 다양한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럴 때는 맞아요. 문화적인 차이도 좀 느낄 수 있고 맞아요. 외국인도 꽤 계시고 영어 실력도 실력이지만 약간 무엇보다 이 영어 회화 모임에서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보다도 토론하는 그 의사소통 스킬이나 토론 스킬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고, 또 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경청하는 법, 이렇게 좀 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음. 이거를 배웠는데, 이게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정말 요긴하게 활용이 됐었어요, 사실. 맞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네,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성격이 정말 소극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영어 회화 모임에서 나오면서 배우게 된 이런 의사소통 스킬, 토론 스킬, 경청하는 스킬이 정말 직장 생활할 때 사실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또 약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제가 이 모임이 나오기 전에는 저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좀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다른 생각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 사람을 음, 좀 설득시켜서 내가 옳다라는 거를 표출하고 싶었는데, 너무 다양한 주제랑 너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특정 주제를 다룰 때, 특히 의견이 다를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 저 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나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게 삶의 질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타인의 의견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커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사실. 어, 예. 헉, 안 됐다는 전 더 의아스러운데 당연히 네.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약간 너무 착하시다, 삐뽀님. 근데 저도 어, 약간 좀 한 성격 하는지라 아하. 그게 참 안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되더라고요. 이제 뭔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을 하고, 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음. 좀 아량이 생겼군요.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건강한 토론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물론 반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한 사람을 내가 옳다, 내가 무조건 어, 맞다, 저 사람을 어, 무조건 설득시켜서 내 의견을 수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맞아. 아니라 예.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근데 내 음흠.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는 네. 이제 가능해졌어요. 예전에 그게 참 안 아. 됐거든요. 너무 멋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태까지 받아온 교육의 형태를 봤을 때 토론을 하면 무조건 상대를 설득해야 이기는 거, 약간 이런 음, 느낌의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영어 회화 모임이잖아요. 어떤 영어 토론 모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는 또 영어대로 실력이 늘고 토론은 또 토론대로 실력이 늘고 되게 네. 긍정적이다. 근데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최고로 좋은 부분이 사실 정말 그 이 영어 회화 모임에서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괜찮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괜찮은 분들 외모적으로. 외모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지만 네. 뭔가 티카타카가 잘 되고 선한 네.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한 분들. 결이 서로 잘 맞는 사람들. 네, 결도 잘 맞고. 그래서 너무 잘 맞아서 사실 이 토요일마다 모이잖아요. 네. 그 토요일 토론 모임 시간 외에도 심지어 주중에도 자주 만나고, 네. 저녁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뮤지컬도 같이 보고 전시도 보러 가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같이 갔어요. 완전 친구네요. 친구가 되었구나. 네, 그래서 정말 친밀해져서 사실 제가 게이로서 이 나이 38에 늦게 이런 모임에 나왔는데, 이런 소중한 인연과 이런 선물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고, 정말 제 38년 인생 동안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너무 어, 감사해요. 진짜. 너무 스윗하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나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결이 맞는 사람들을 가면 갈수록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저희의 어쨌든 정체성은 게이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건 또 하나의 큰 허들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그 전편의 닉님이랑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약간 음. 스트레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느낀 게 솔직히 온갖 걱정을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실 이쪽 모임을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되레 겁을 먹었을까? 조금 더 일찍 음, 나왔으면 음.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타이밍상 모든 게 또 다 딱 정해진 어떻게 보면 그 준비된 음.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그것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리면 어린 대로. 아니면 음. 뭐 나이가 뭐 한 뭐 스물 후반에서 30 초반이면 또 그 나이대로. 아니면 또 맞아요. 오히려 그 이상이어서 뭐 50살이거나 60이거나 물론 사실 모임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령 제한 같은 걸 걸어두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이제 관심사를 공유할 때 너무 그런 세대 간의 간극까지 느껴질 정도의 차이가 나버리면 아무래도 좀 음. 서로 융화되는데 어려우니까. 음. 근데 그거 말고도 사실상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끼리 모이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크게 그거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제 잘 만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사실 뭐 마흔이나 쉰까지 한 번도 이쪽 모임을 나가보지 않아서 나가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 음. 하시면 사실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뭐 관심사가 서로 같은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동네 위주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별로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음. 겁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운파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사실 뭐 40대나 50대나 60대 이런 게이분들이 사회적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20대나 30대였을 때 이렇게 음, 모임을 나가는 거를 꺼려 하시거나 상상은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또 세대가 세대인지라 예전보다 약간 이런 동성 연애자들이 생각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좋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좀 유해졌죠, 과거보다. 네. 그래서 지금 좀 나가볼까? 근데 내가 좀 나이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은 좀 백척당하거나 내가 거기에 섞이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이 영어 회화 모임에도 뭐 40대도 있고 50대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자주 나오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형분들이세요. 정말 멋진 형분들이고 정말 저랑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놀고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모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빨리 모임에 적응하고 싶어서 음, 평소에 본인이 하지 않던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모임의 어떤 특정 멤버에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것을 항상 조심하면서, 왜냐하면 결국 모임도 인간관계다. 사람끼리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쪽 모임이라고 해서 좀 선입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음, 그리고 또 이쪽 모임이라고 해서 당연히, 나도 이쪽인데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경계할 필요성은 있다. 맞아요. 네. 이때까지 조인했던 이런 모임 중에 베스트가 있을까요? 베스트는 말해 뭐예요, 당연히. 영어 회화 모임이죠. 어머, 왜 베스트일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가진 건 사실 처음이었었고, 음, 그리고 영어 회화 모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맞았던 거는 일단 그렇게 친구랑 같이 영어에 대한 관심사가 좀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 회화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는 공통된 관심사도 있었거니와 네, 그 강도가 높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특정 뭐 운동 모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헬스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매일 5운원 인증을 해야 된다든지 와 음, 같이 어느 정도
어쨌든 그 동호회의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의 뭔가 생활 패턴과 잘 맞지 않은, 그러니까 내 취미 생활이 아닌 것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쪽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 그 동호회 모임이 가지고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를 억지로 내가 뭔가 하는 게 좀 음,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영어회화 모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음, 정도만 딱 시간을 내서 만나면 되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좀 어려울 경우에는 뭐 이제 분기별로 최소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나의 스케줄을 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었었고, 이제 음, 그리고 이미 삐삐뽀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서 이 모임에서. 또 훈남들도 그 계시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참 애석한 게 그러게요. 그 저는 아직까지 제 승에 차는 훈남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약간 은근히 타지에서 약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네. 약간 이 영어 회화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아예 그냥 기차를 타고 오는구나. 근데 3시간, 4시간 떨어진 곳에서 어머, 영어 어머. 회화 모임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매주는 안 나오시지만은 가끔씩 그쵸. 오시는데 난 그게 너무 그 열정에 감동 먹었어요, 진짜. 그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다. 와. 그 정도로 재밌나 모임이? 근데 그 정도로 약간 좀 유익하니까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쵸, 그쵸. 그리고 타지에 살수록 이런 모임 형태의, 그러니까 모임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는 사실 적고, 맞아요. 그 사실 서울이나 부산 쪽에 이런 모임들이 집약되어 있는 게 애초에 사람들이 많고 음.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약간 좀 오시는 이유가 약간 서울에 아마 뭔가 약속이 있거나 겸사겸사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이제 음. 주기적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놀러도 자주 오고 하니까 음. 시간 자체도 사실상 토요일 날 이고 저녁 시간대라서 딱 영어회화 모임 끝나고 이태원 넘어가기도 참 좋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겸사겸사 이제 오늘은 벅차게 게이들과 부대끼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동호회 모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의 관심사랑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활동들을 너무 잘 할 수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삐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 경험이었지 않았나 음. 하는데, 사실 워스트 경험도 영어회화 모임이었어요. 어머, 혼떠니? 이게 마냥 또 이제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걸 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이 에피소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음. 이제 어느 모임을 가도 항상 그 커뮤니티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어떤 분이셨는데, 이제 모임에 저보다 먼저 참여해 계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저한테 꽂히신 거죠. 어머,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관심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그 관심이 과했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여회화 모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정도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저희는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세션에 참여를 하면 그 한 네다섯 명씩 같이 그룹이 돼 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형식인데, 이제 거기에서 약간 계속 저랑만 얘기하려고 하고, 어머. 이제 그리고 뒤풀이에 가서도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는데 음. 그 그 공간이 좀 약간 싸해질 정도로 좀 네. 과하게 저의 얘기에만 계속 반응을 하시면서 나 방금 너가 한 말 못 들어서 무슨 말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흐름을 깨시는 거죠. 어머. 그래서 그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죄송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분란이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된 것 같아서, 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운영진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일들이 좀 불편했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면, 운영진들께서 이제 회원들을 또 이제 관리하는 그 룰이 있어요. 개인적인 룰들이 그 각 동호회마다 있어서 그 음. 룰에 의거해서 뭐 경고도 드린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뭐 이런 음. 식으로 불편이 좀 있었다든지. 자제 부탁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직접 "아 저 너무 불편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모임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음, 때문에 그 모든 행동 과제가 너무 조심스러운 상태였었어요.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진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맞아요. 정말 잘 언급하신 것 같고, 사실 어떤 모임을 가도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혼자 끙끙 앓거나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운영진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해결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론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막 대대적으로 막 "아 나 너무 불편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본인의 음, 불편함을 그 모임 사람 전부에게 전가시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음, 그렇게 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좋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모임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모임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일단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제일 네. 중요한 건 정말 정말 오래 다니고 싶은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럼 제일 아. 중요한 게 노 가십, 노 뒷담한 것 같아요. 맞아. 항상 문제는 가십으로부터 시작된다. 뒷담화로부터 시작된다. 맞아. 이게 당연한 건데 엄청 뭐야 클리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약간 누구나 아는 얘기. 무조건이에요. 맞아요.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은 실천이 정말 어렵긴 한데, 모임이 오래 맞아요. 가려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말을 이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맞아요. 입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입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하고 정말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하고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맞아요.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는 건 자기가 자각을 했다. 그러면은 아하. 저는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 바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야, 이 정도로 너가 기분이 왜 나빠?"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일단 상대방이 뭔가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음.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아무리 부당할지라도 일단은 그 순간에는 존중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게 그 관계를 좀 영화롭게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음. 그 음. 이후에 이제 뭐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든지 하게 음. 된다면 어느 정도 그게 좀 유하게 풀어질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물론 너 말도 안 되는 일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감정적인 폭격을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 방어할 줄도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일단 저는 음. 어떤 감정적으로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격해지면 그 순간은 넘어가는 게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노 가십, 노 뒷담화는 그냥 기본이고, 음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맞다. 느낀 게,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약간 제가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끔씩 혼자 망상을 많이 해요. 네. 망상을 하고 또 어림짐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 혼자서 망상하고 어림직작을 하기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흠. 갑자기 이 모임에서 친한 친구가 있다. 음흠. 근데 갑자기 이 친한 친구가 예전에는 정말 매일 만나서 놀고 뭐 자주 만나서 놀고 자주 연락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게이 친구가 연락이 뜸하다. 네. 또 나를 잘 안 만나주려고 한다. 어.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말실수를 음. 했나? 이 친구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질 않나? 이 친구가 나한테 학을 떼고 있나? 그럴 수 근, 있죠.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친구가 순전히 그냥 너무 바쁠 수가 있어, 일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격상 아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약간 생활에 뭔가 삶의 방향성이 있어서 어느 순간은 되게 나가서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싶은 어떤 인생의 단계가 있고 또 음, 어쩔 때는 뭐 일에 너무 치여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밖으로 나가서 놀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나만의 음, 미타임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정말 망상을 많이 해서 어머,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음. 제가 그 사람이랑 또 멀어지려는 것 같아요. 연락을 먼저 안 하고. 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잘못한 게 없는데 관계가 멀어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쵸, 그쵸. 그리고 또 사실상 삐삐뽀뽀님 입장에서는 또 상대방이 만약에 나를 싫어하면 괜히 그걸 물어봐 가지고 관계를 더 네. 불편하게 만들까 봐 배려한다고 얘기 음. 안 하고 그냥 '아 나 혼자 이제 스스로 좀 멀어져야겠다.' 이렇게 네.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상대방 저도 그렇고 그 상대방도 그렇고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저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은 게 차라리 어림짐작을 하고 망상을 하기보다 그래서 거기서 뭐 혼자서 괜히 뭐 오버띵킹하고 상처받아서 연락이 뜸해지다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혼자 꿍에 있는 것보다 먼저 연락을 해서 잘 지내냐, 요즘 무슨 일이 음. 있냐라고 안부를 묻고 음. 응원해주고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배려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맞아요. 혹시 운파님은 모임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생각할 만한 이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당연하죠. 무조건 있죠. 일단 운영진이 운영을 잘해야 되고요. 오, 일단 매니지먼트를 너무 사실 그 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크거나 좀 오래된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동호회 룰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아예 가입했을 때 뭐 간략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 회 이상 참여 안 하면 아웃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럴 때 뭐 익스큐스 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뭐죠 안전 수칙은 피로 쓰여진다고. 그 맞아요. 모임이 그러니까 와해될 뻔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규칙이 새로 생기겠죠. 음,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뭔가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동호회를 먼저 들어가는 거를 사실 오프라인 모임으로 좀 추천드리는 게 약간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이런 동호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대신 항상 그렇죠. 이제 규모의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드라마가 생기기가 쉽고 그리고 그 안에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스템적인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된 기간이 좀 길면 그들이 유지되기 위한 나름의 시스템이 존재한다. 음,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게 모임이 유지가 되려면 그 구성원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원을 이끄는 운영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딱 진짜 칼로 딱 자르듯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각자의 음, 사정이라는 게 있고 그때그때 당시 유기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이제 그럴 때 좀 뭔가 스트릭트한 엄격한 룰들이 좀 있어야 서로 좀 음, 감정적인 소모는 좀 덜하고 네. 그냥 너의 사정은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동호회가 유지되기 위한 규칙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라는 음, 식으로 뭔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라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맞아요. 사실 정말 그 운영진들이 약간 어느 정도의 규칙이나 이렇게 따라야 될 룰이 있어야 약간 이 모임이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또 문제가 이제 운영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 모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운영진이 제대로 된 사람이니까 또 좀 중요하다. 음. 정말 맞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운영진이 진행하는 방식과 나의 좀 결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음, 그게 너무 그렇게까지 큰 스트레스는 아니라면 좀 약간 운영진과는 거리를 두고 그냥 모임만 좀 재밌게 그들이 음, 정한 규칙에서 벗어나지만 않도록 하면 또 재밌는 동호회 모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결국에 맞습니다.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음, 식으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방법. 음, 그리고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동호회에는 좀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취미 활동을 공유한다는 식의.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동호회를 나가는 게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그 목적성을 잃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어떤 서로 공통된 관심사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 관심사에 좀 더 집중을 하는 삶을 살면 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적성을 절대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맞아요. 이제 하다 보면 또 얼마나 훈들이 만만밭들이 있겠어요, 그 모임에. 또 거기 눈이 뒤집혀가지고 또. 아, 정말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찌나 아, 훈남들이 그런가요? 많은지, 정말 이렇게 저를 시험하는 요소들이 어찌나 많은지.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모임을 접근할 처음 접할 때 특히 은둔 게이 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임 참여하고 사람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쉽게 음, 주지 말아라. 음, 일단 그 모임 안에 어떤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고 어떤 인간관계가 유지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 전까지는 경거망동하지 않을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음. 그리고 경거망동. 사실 신나거든요. 너무 나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똑같은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그 어떤 소속감이 들면서 처음엔 좀 무섭지만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면은 막 그때부터 음, 막 신나서 나의 길을 막 표출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어머, 이제 그럴 때 경거망동하는 순간 뭐 나락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끼 떤다라는 말이 결국에는 그것도 있거든요. 이제 사실 제가 워스트 경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모임에 가게 되면 특히 처음 들어가게 되면 많은 그 모임에 원래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애초에 그 어플에서도 뉴비가 또 오랜만에 뜨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프로필을 클릭해 보는 것처럼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 그 관심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럴 때 또 이제 신입 킬러분들이 꼭 한 분씩 계세요. 모든 모임에. 그래서 좀 괜찮은 신입 좀 들어왔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껄떡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또 잘못 엮이면 음, 골치 아파진다. 맞아요. 좀 음. 찔리는군요. 아, 그런가요?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삐삐님의 신입 킬러 절대 아니죠. 그냥 이제 빅마마로서 빅마마, 모두를 품어주시는 이모로서. 이모로서. 맞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음, 그들이 그렇게 신입 킬러임에도 그 모임에 남아 있는데 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이 거기에 살아남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음, 보통 이렇게 신입 킬러랑 좀 잘 안 된다 하면 쫓겨나는 건 신입이에요. 어, 이제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어느 정도 어 특히 초창기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더 흥분하기가 쉬운데 음, 정도를 지키고 거리감을 좀 두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 모임 안에서 또 너무 잘생기고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음, 일단은 정말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약간 뭔가 외롭거나 고롭거나 뭔가 커넥션이 필요할 때 모임에 처음 접근하려는 분들, 특히 은둔게이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물론 사회생활, 직장생활 때문에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집이 정말 제일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 결국에는 소셜 크리처잖아요. 그럼요. 뭔가 의사소통해야 되고 오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마음에 잘 맞는 커뮤니티에 나간 것인데, 음. 제가 사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네.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는데, 네. 제가 이 모임을 나가면서 느낀 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되는구나. 어.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딸렐루야.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제가 또 일반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네. 믿기지 않겠지만은.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격이 워낙 좋으시고 워낙 재밌으시기 때문에. 근데 느낀 게 일반 친구들이 다 장가가고 시집 가면은 약간 또 아기 낳고 하면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이 안 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이게 너무 또 그들의 삶이 또 너무 바빠지니까. 그리고 또 제가 먼저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맞아, 눈치 보이고. 어. 그래서 감히 말을 하자면 결국 남는 건 이쪽 친구들이더라고요. 아, 약간 상황이 상황인지라. 왜냐면은 그렇죠. 뭐 결혼을 할 일이 없을 거고 다 외롭고 맞아요. 하니까. 슬프게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용기 내서 이쪽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에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정말 소셜 미디어에 약간 뭐 이렇게 잘난 친구들보다 서로 음. 웃어줄 수 있고 마음 맞는 친구, 소수 친구가 낫다는 걸 요즘에 느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공익 광고 같네요. 어머, 맞네요. 맞아요. 근데 정말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사실 그거죠. 이제 저희가 가면 갈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인간관계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나랑 뭔가 인생의 방향성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잖아요, 서로에게. 근데 그럴 때 이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방향성이 비슷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서로 같은 비슷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곁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좀 용기를 내서 한 번쯤 나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다. 네,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꼭 나가보세요. 히히. 나가보세요.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 용기 내보시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한 번 용기 냈을 때 한 번에 바로 성공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애초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람과 결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는 어, 사막에서 반을 찾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사람들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사실 저는 이런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항상 깨닫거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알게 된다기보단 내 자신이 어떤지를 더 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진짜 그 말이 딱이에요, 진짜. 맞아요. 이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수록 아, 음,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걸 힘들어하고 나는 어떤 것에 감정적으로 더 반응하는지를 음, 알 수 있어서 뭔가 타인과 그 인간관계가 친구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와중에 나를 좀 더 잘 알게 된다. 결국엔 자기 수양이 된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모임 나가면서 어머,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럴 때 좀 짜증이 나는구나. 맞아요. 내가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랑은 잘 안 맞구나. 이런 음,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로, 정말로. 음, 이제 그냥 몰랐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나 이런 사람 싫어하겠지. 난 이런 상황 좀 불편해라고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랑 실제로 그 환경에 노출되는 거랑은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을 주기적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나가서 부딪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강추다냥. 정말 이 동호회 안에서 제대로 된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 시스터후드에서 느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대감, 그 끈끈함. 재미남, 맞아. 끈끈함. 이건 정말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 부작용 없는 마약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경험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사실상 저희가 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영어 회화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에 국한되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운동 모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성향이 엄청 달라요. 어머. 그리고 동호회마다 또 성향이 많이 달라가지고 음. 제가 아는 이제 배구 모임 같은 경우에는 또 규모가 꽤 큰 모임 중에 하나 배구 모임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뭐 운동에 미친 자들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안에서 따로 뭐 돈 모아서 한 3명, 4명이서 뭐 코치님 이제 음. 섭외해가지고 개인 강습을 서로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막 주기적으로 약간 그 또 배구 동호회 같은 또 클럽들이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냥 개인 모임만 아니라 그냥 일반 동네에서도 음. 많으니까 막 그럴 때 무슨 뭐 구청장배 대회도 나가고 어머 어머. 되게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또 그런 뭔가 목적성과 활동성을 가지는 동호회 모임을 나가게 되면은 또 삶에 또 엄청난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게이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게이 모임들 다 똑같다. 가면은 무조건 결국에는 막 몸을 썩는다. 맞아. 근데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구 모임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또 배드민턴 모임, 뭐 테니스 모임, 수영 모임이 정말 가면은 그 모임의 그 목적성이 정말 진하고 맞아요. 정말 빡시게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진즉에 다 털려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운동 모임에 가려고 했는데 막 가면은 뭐 3시간 4시간 하고 뭐 엄청 빡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약간 좀 갈까 말까 고민되는데, 겁이 정말 나가지고. 목적성, 정말 그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다. 음, 음. 한 번쯤 나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애초에 동호회가 유지되고 꾸준히 나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동호회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각을 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거나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을 혼자 가는 거랑 또 그 들어가는 폼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큰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뭔가 배우고 싶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시면서 나랑 맞는 모임 성격은 무엇인지 또 음.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스며들다 보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우정과 사랑 음. 또 여러 가지 또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어딜 가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음. 드라마는 쓰일 수밖에 없지만 근데 또 이제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영어회화 모임을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심지어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도 각자 나오시는 커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너무 신기했어,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갈이야. 정말 너무 기갈라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했는데 하도 이제 많이 보니까 어, 그냥 뭐 아, 그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 불편해서 이게 음. 사전에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투표를 보고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피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고 뭐 각자 따로 연애를 하고 뭐 이렇게 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모임에서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음.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아니구나 있었구나 뭐 아무튼 맞아. 눈 깜짝 하나 안 하고 난 이 모임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영어 모임에서 정말 저랑 잘 맞는 사람이랑 사귀게 된다. 그런데 사귀다가 뭐 어떤 이유로 헤어졌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꾸준히 매주 영어 모임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심지어 맞아. 그 전 남친을 봐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일단 그건 한번 살짝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아마 100% 예상합니다. 상대방이 나간다. 영어회화 모임을 나갈 것이다. 아,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랑과 우정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과 컨디션에 맞는 모임들 뭐 여러 개 얘기했죠. 뭐 생일 파티, 뭐 지인 초대로 해서 생일 파티 모임을 나간다든지 동호회라든지 사실 가장 만만한 게 동갑내기 단톡방이 가장 만만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진짜. 음, 해서 이제 그렇게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재밌으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네, 이렇게 또 저희 또 신명나게 한번 또 모임에 대해서 떠들어 봤는데 약간 결국에는 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랬을 때 이번 화 녹음 어떠셨나요, 삐삐뽀뽀님? 일단은 다시 한번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기적이라 생각하고 몸둘 바를 제가 모르겠고 감사하죠. 정말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네, 이제 운파님이 운영하시는 이제 우리 이 팟캐를 즐겨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거의 한 오랜 시간 동안 한 거의 2시간 동안 얘기했네요. 얘기해서 네, 너무너무 좋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은 또 초대해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또 다음에 또 쓰리썸, 포썸으로 또 기깔나게 어머. 또 말 그런 순간이 있을 거고. 왜냐면 저희 아, 아직 무궁무진한 19금 토크 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떡해. 딱 근데 저는 딱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삐삐뽀뽀님이랑 이제 한 번은 또 뒤집어지게 또 썰을 한번 싹 음, 풀고 그러다 또 한 번은 또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좀 음, 말랑말랑한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고 좀 잠잠하게. 또 이렇게 서로 이게 완급 조절을 하면 또 녹음하는 저희도 재밌고 또 들으시는 맞아요. 분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맞다니 맞다냐. 네, 맞습니다.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는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갈 예정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음파였고요. 삐삐엠 뽀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